매출은 0원인데 주가가 하루 만에 700% 폭등했습니다. 대체 뭘 만든다는 걸까요? 2025년 상반기 가장 주목받은 바이오 종목 중 하나. 이 기업의 이름은 인카넥스 헬스케어입니다. 환각제, 대마, 불안장애, 수면무호흡증. 낯설고 자극적인 키워드 속에서 이 회사는 과연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단순한 테마주일까요? 아니면 진짜 기술력 있는 바이오 혁신 기업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카넥스 헬스케어는 2001년 호주 멜버른에서 설립된 바이오 제약회사입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에는 IXHL이라는 티커로 상장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 직원 수는 단 9명. 규모만 보면 작은 초기 바이오 기업이지만 미국과 호주에서 다수의 임상 이상을 병행하며 다양한 복합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CEO인 조얼 레섬은 제약사 출신은 아니지만 헬스케어 및 소비재 업계에서 20년 이상 전략과 운영을 맡아온 경영 전문가입니다. 2016년에 인카넥스에 합류해 2018년부터는 CEO를 맡고 있으며 현재 파이프라인의 임상 설계와 글로벌 규제 전략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인카넥스는 현재 3가지 핵심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정신질환과 염증성 질환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돼 있거나 밝혀져 있는 성분을 조합해 새로운 적응증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IHL42X입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즉 OSA를 치료하기 위한 경구용 복합제입니다. 성분은 드로나비놀과 아세타조라미드. 모두 FDA 승인을 받은 기존 약물로 드로나비놀은 항암 환자와 에이즈 환자의 식욕 촉진제나 항구토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세타조라미드는 이뇨제 계열로 고산병, 녹내장, 간질 치료 등에 쓰여왔습니다. 인카넥스는 이 두 약물을 결합해 수면 중 호흡 정지를 줄이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PSX1 브랜드명 사이마이너스-JAD입니다. 이 약은 사일러사이본이라는 성분을 기반으로 범불안장애 JAD를 치료하기 위한 약입니다. 사일러사이본은 특정 환각 버섯에서 유래된 물질로 전통적으로 환각제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정신질환 치료에서 획기적인 접근법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FDA에서는 일부 연구에 대해 브레이크스루 세러피 지위를 부여한 적도 있으나 현재까지 정식으로 승인된 사일러사이본 기반 치료제는 없습니다. 인카넥스는 사일러사이본을 복합제 형태로 설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 임상 이상을 완료했고 미국 IND 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세 번째 파이프라인은 IHL-675호입니다. 이 약은 자가 면역 염증 질환을 타깃으로 한 복합제이며 합성 CBD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두 가지 성분을 고정 용량으로 조합했습니다. CBD는 FDA에서 일부 희귀 간질 질환 치료제로 승인된 바 있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류마티스 관절염, 말라리아, 루푸스 등에 널리 쓰이는 항염증제입니다. 인카넥스는 이 두 성분을 조합해 류마티스 관절염을 첫 타깃으로 삼았으며 호주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세 파이프라인 모두 기존의 의약품으로 활용된 적이 있는 안전성이 입증된 성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 속도와 성공 가능성 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단연 IHL42X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임상 결과 발표가 가장 임박했고 대상 질환인 수면무호흡증의 시장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IHL42X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질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가장 흔한 형태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요, 잠자는 동안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히면서 호흡이 끊기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시간에 수십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숨이 멎을 때마다 몸은 놀라서 깨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수면의 질은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낮 동안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합병증 위험도 높아지죠. 그런데 이 병의 무서운 점은요, 본인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자다가 숨이 멈추는 것 같다, 코를 고는 게 아니라 숨을 삼키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방법도 쉽지는 않아요. 하룻밤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뇌파, 산소포화도, 호흡 횟수 등을 측정하는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치료는 어떻게 하냐고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CPAP라는 양압기 치료입니다. 자는 동안 마스크를 쓰고 강제로 공기를 밀어넣는 거죠. 효과는 있습니다. 실제로 증상을 많이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감, 소음, 건조함, 이물감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금방 사용을 포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양압기를 처방받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사용을 중단한다고 해요. 이게 시장 구조로 이어집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 미국에만 3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치료 수능률이 50% 미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료를 받지 않거나 받다가 그만둔 환자가 절반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옵션, 즉 먹는 약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도전하는 게 바로 인카넥스의 IHL42X입니다. 인카넥스는 두 가지 성분을 결합해서 수면 중 호흡 정지 빈도를 줄이고 기존 양압기의 불편함 없이 경구투여로 치료 효과를 내는 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냐고요? 소규모지만 임상 2여상이 진행됐고 거기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1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시험에서는 위약과 비교해
저용량 복합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AHI 그러니까 시간당 무호흡 저호흡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었습니다. 부작용은 경미했고 수면 효율도 올라갔습니다. 반면 고용량에서는 효과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약물은 저용량 설계가 핵심이라는 결론이 도출됐죠. 지금은 다국가 임상 2B3상 구조로 진행 중입니다. 총 4개 용량군과 위압군이 있고 무작위로 배정된 환자들에게 4주간 약물을 투여해 수면 중 호흡 횟수와 수면의 질을 비교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투약은 모두 완료됐고요. 7월 임상 톱라인 결과가 발표 후 25년 말 3상 개시 예정입니다. 1. 검증된 성분 조합으로 임상 리스크 낮음. 기존의 승인된 성분을 활용한 복합제 전략으로 신약 개발임에도 안전성과 개발 속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치료 공백이 큰 질환 집중. 불편한 치료 방식이나 부작용으로 수능도가 낮은 질환에 집중하고 있어 성공 시 빠른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임상 결과 발표 임박. IHL42X의 글로벌 임상 톱라인 결과가 2025년 7월로 예정되어 있어 단기 이벤트 기반 모멘텀이 뚜렷합니다. 1. 수익 구조 전모 모든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 상업화된 제품이 없어 전적으로 임상 성공에 의존하고 있으며 초기 바이오 특유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2. 지속적인 자금 조달 필요성과 주가 희석 리스크. 보유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로시와 ATM 같은 구조로 신주를 지속 발행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과 기존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존재합니다. 3. 핵심 파이프라인이 환각제대마 기반이라는 규제 리스크. 사일러사이번, 드로나비놀 등 주요 성분이 국가별 규제 환경에 따라 상업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성분 조합과 치료 공백이 큰 적응증, 그리고 다가오는 임상 결과 발표. 하지만 매출은 없고 자금 조달은 계속 필요하며 규제 환경과 희석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인카넥스는 기회와 리스크가 뚜렷한 초기 바이오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